태양이 몬테로 저택의 지붕 위로 느릿느릿 떠올랐고 그 황금빛 광선이 이사벨의 방 비단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젊은 상속녀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문을 두드리는 끈질긴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윤지 일어나세요. 어머님께서 즉시 사무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가정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지는 얼굴을 베개에 파묻으며 투덜거렸습니다. 2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반항적인 10대처럼 행동했고 이는 그녀의 계모인 미경의 절망을 자아냈습니다. 체념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고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네네 갈게요. 그녀는 욕실로 발을 끌며 중얼거렸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윤지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사무실 호출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의 죽음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는 냉전 상태로 악화되었습니다. 20분 후 윤지는 사무실의 위압적인 참나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미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습니다. 윤지가 들어서자 완벽하게 차려입은 계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세의 나이에도 미경은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백금발은 단단히 틀어 올려져 있었고 날카로운 파란 눈은 젊은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윤지. 미경이 책상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윤지는 순종적으로 앉았지만 다리를 꼬고 눈썹을 도전적으로 치켜 올렸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에요, 미경 씨? 제가 또 장미를 밟았다고 정원사들이 불평했나요? 미경은 그녀의 비꼼을 무시한 채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 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어. 윤지, 너는 너무 오랫동안 버릇없는 공주님처럼 살아왔어. 이제 책임을 져야 할 때야. 윤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책임이요?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회사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들 말이에요? 미경의 눈이 위험스럽게 번쩍였습니다. 그 회사들에는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 너는 내 사랑 아직 그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그걸 누가 정해요? 당신이요. 윤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갈색 눈이 도전적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상속인이에요. 그 회사들은 당연히 제 것이죠. 미경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을 돌아 윤지 앞에 섰습니다. 상속인 참 흥미로운 단어지. 네가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걸 한 번도 의문스럽게 여긴 적 없니? 윤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미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눈까지 닿지 않는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오, 별거 아니야. 그저 네가 이 가족에서의 위치를 정말로 알고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야. 윤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경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야. 윤지, 내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렸어. 이제 네가 결혼할 때가 됐어. 젊은 여성은 벌떡 일어섰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요? 미쳤어요? 그런 걸 당신이 결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지. 미경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유언에 따르면 네가 30세가 될 때까지 나는 너의 법적 후견인이야. 그리고 난 네 복지를 위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어. 그래서 난 내게 열심히 일하는 것과 겸손함의 가치를 가르쳐줄 남편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어. 윤지는 뒤로 물러서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난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미경이 다가와 위협적으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물론 저항할 수 있겠지. 하지만 기억해. 사랑하는 윤지야, 난 내 인생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 정말로 나에게 도전하고 싶니?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긴장된 상황을 깨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미경이 윤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30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순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갈색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며칠 기른 수염이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강렬하고 깊은 녹색 눈이었습니다. 아, 민수 씨, 때마침 잘 오셨어요. 미경이 갑자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지야, 민수 김을 소개할게. 내 미래의 남편이야.
윤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고 다시 미경을 보고 또다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도 그녀만큼이나 놀란 듯 보였고 그의 녹색 눈은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이건 농담이죠. 그렇죠? 윤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니야. 사랑하는 윤지 민수는 성실한 일꾼이고 시 외곽에 있는 작은 농장의 주인이야. 그가 너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 민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윤지를 향해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지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윤지는 그의 내민 손을 무시한 채 분노에 찬 눈으로 미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날 농부와 결혼하게 강요할 수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말 조심해. 윤지 미경이 경고했습니다. 민수는 존경받을 만한 성실한 남자야. 네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사람이지. 민수는 윤지의 명백한 경멸에 상처받은 듯 천천히 손을 내렸고 그의 얼굴의 슬픔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경 씨,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농장을 위한 대출에 대해 논의하러 오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요. 미경은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계산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 민수 씨, 이건 대출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 결혼으로 당신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윤지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뿐이에요. 윤지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초현실적인 악몽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이걸 나 대신 결정할 순 없어요. 난 단호히 거부해요. 미경이 그녀에게 다가와 윤지만 들을 수 있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잘 생각해봐. 사랑하는 윤지, 네가 거부한다면 난 네가 상속인으로서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 정말로 모든 걸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니? 윤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미경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이전 암시에 어떤 진실이 있는 걸까요? 의심이 윤지의 마음에 싹 텄고 순간 그녀는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두 여자 사이의 사적인 대화를 듣지 못한 채 점점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미경 씨, 정중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 윤지 씨를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미경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서로를 알아갈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결혼식은 한 달 후에 열릴 거예요. 한 달이요? 윤지가 그녀의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벗어나며 외쳤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생각 없어요. 그 말과 함께 윤지는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미경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잡아 멈추게 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윤지, 무엇이 걸려 있는지 기억해. 윤지는 거칠게 팔을 빼내고 사무실을 뛰쳐나갔고 혼란스러운 민수와 미소 짓는 미경을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몇 주는 광란의 준비와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윤지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미경은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윤지조차 알지 못하는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암묵적인 위협으로 젊은 상속녀는 조종과 정서적 협박에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여러 차례 윤지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도 이 약속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윤지는 그를 마치 전염병처럼 피했습니다. 그녀에게 민수는 이 상황에서 그녀가 증오하는 모든 것을 대표했습니다. 자유의 상실, 미경의 배신,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말입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윤지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법적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미경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교묘하게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횡령이나 권력 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윤지는 30세가 될 때까지 법적으로 계모의 결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윤지는 자신의 방에서 김저택의 넓은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곧 떠나야 할 삶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에 윤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빠르게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들어온 사람은 민수였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방에서 어색해 보였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모자를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윤지 씨, 그가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걸 알지만 내일 전에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윤지는 돌아서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뭘 원하세요? 자신의 운을 자랑하러 왔나요? 부자 상속녀와 결혼하게 된 걸 뽐내러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일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해 사과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왜 동의했죠? 윤지가 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계모, 그녀는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 농장을 빼앗겠다고 위협했어요. 그건 제가 가진 전부예요. 제게 남은 유일한.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거의 밝힐 뻔했다는 듯이 윤지는 화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에? 그녀가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이 일에 갇혀 있어요. 그를 처음 만난 이후로 윤지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정직함을, 그의 자세에서 피로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상상했던 악당이 아니라 미경의 게임의 또 다른 희생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지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에 놀랐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아마도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가는 동안 윤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그녀는 이 남자와 결혼할 것이고 그녀가 알고 있던 호화로운 삶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마치 하늘도 신랑 신부의 기분을 반영하듯 흐린 날씨였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우울한 분위기의 행사였으며 미경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주관했습니다. 그 모습에 윤지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신부가 이제 두 분을 부부로 선언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윤지는 자신의 일부가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담긴 연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겨우 웨딩드레스를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만 있었을 뿐 윤지는 민수와 함께 낡은 트럭에 올랐습니다. 디자이너 옷과 비싼 보석으로 가득 찬 그녀의 가방들은 낡은 차량과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김저택에서 멀어지면서 윤지는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미경이 보였고 그녀의 승리에 찬 미소는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윤지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그녀는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올 것입니다. 민수의 농장으로 가는 여행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윤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 풍경이 점차 들판과 목초지로 바뀌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농장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2층짜리 목조주택이 경작지와 작은 헛간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김저택의 호화로움과 화려함에 익숙해진 윤지에게는 마치 오래된 엽서에서 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의 새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지는 트럭에서 내렸고 그녀의 디자이너 신발은 부드러운 흙에 살짝 빠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상반된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깊은 상실감과 원망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작은 부분이 이곳의 평화로움과 단순함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다르네요. 그녀는 마침내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그가 훨씬 더 나쁜 반응을 예상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알아요. 아마도 당신이 익숙한 것과는 다르겠지만 이곳만의 매력이 있다고 약속드릴게요. 민수가 가방을 내리는 동안 윤지는 용기를 내어 땅 위를 몇 걸음 걸어보았습니다. 젖은 땅과 신선한 풀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이는 김저택의 값비싼 향수와 가죽 냄새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멀리서 소들의 부드러운 울음소리와 닭들의 멀리서 들리는 꼬꼬댁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실래요? 민수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여행 후에 피곤하실 거예요. 윤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소박하지만 아늑했습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된 나무 가구들, 창문에 꽃무늬 커튼, 그리고 돌로 만든 벽난로가 거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은 위층에 있어요. 민수가 계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편안하길 바랍니다. 윤지는 민수를 따라 계단을 올랐고 그는 그녀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은 김저택의 스위트룸에 비하면 작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패치워크 이불이 덮인 침대, 참나무로 만든 옷장, 그리고 창가에 있는 작은 책상이 가구의 전부였습니다. 편하게 정착하세요. 민수가 문 옆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아래에 있을 테니까요. 민수가 나가고 부드럽게 문을 닫자 윤지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그날 종일 참아왔던 눈물을 마침내 흘렸습니다. 그녀는 뒤로 한 삶에 대해, 자신의 상황에, 부당함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울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민수가 긴장한 채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상황에 압도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결혼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윤지 같은 여자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가 윤지의 고통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에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은 불편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윤지는 저녁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았고 민수는 그녀를 방해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부로서의 첫날 밤을 나무 바닥 하나와 세상의 차이를 두고 떨어져 보냈습니다. 다음 며칠은 둘에게 힘든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삶과 여가에 익숙했던 윤지는 갑자기 힘든 노동이 일상인 세계에 던져졌습니다. 민수는 인내심을 갖고자 노력했지만 윤지가 가장 기본적인 집안일과 농장일에 대해 경험이 없다는 사실에 종종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도착한 지 약 일주일 후의 어느 아침, 윤지는 밖에서 들리는 환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민수가 서류 가방을 든 양복 차림의 남자와 열띤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에 사로잡힌 윤지는 빠르게 옷을 입고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현관으로 나갔을 때 양복 입은 남자는 이미 떠나고 있었고 민수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윤지가 물었고 자신의 진정한 호기심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의 문제를 그녀와 공유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왔어요. 이번 달에 연체금을 내지 않으면 농장 담보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윤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너무 자신의 비참함에 빠져 있어서 민수가 직면하고 있을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었습니다. 얼마나 빚이 있어요? 그녀가 물었고 민수는 그녀의 관심에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가 좌절감에 머리를 쓸어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수확이 좋지 않았고 가격도 낮아서 윤지는 생각에 잠겨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돈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 민수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을 보니 그녀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농장이나 작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숫자와 재정에 대해서는 알아요. 당신의 장부를 살펴보고 어떻게 재정을 재조정할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놀라움과 희망의 빛을 띤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윤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민수의 감사한 눈길 아래에서 약간 불편해하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 있을 거라면 유용한 일을 하는 게 좋겠죠. 그날 오후 윤지는 농장의 회계장부에 깊이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숫자를 풀어내고 해결책을 찾는 도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 민수는 농업사업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었고 그녀는 그 복잡성과 관련된 위험에 매료되었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윤지와 민수는 예상치 못한 팀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무 지식과 비즈니스 교육을 제공했고 그는 실제 경험과 땅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서서히 그들 사이의 긴장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점점 커지는 상호 존중이 채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윤지는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을 할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 씨, 그녀가 시작했다가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습니다. 왜 이 결혼을 받아들이셨어요? 미경 씨가 농장을 빼앗겠다고 위협했다고 하셨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나요? 민수는 포크를 내려놓고 슬픔과 체념이 섞인 표정으로 윤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농장이 내 가족으로부터 남은 유일한 것이에요. 부모님이 이곳을 처음부터 일구셨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곳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어요. 윤지는 공감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계모가 그 제안을 들고 왔을 때 난 선택에 여지가 없다고 느꼈어요. 이 농장은 내 집이자 유산이에요. 이걸 잃을 순 없었어요.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진정으로 민수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제 유산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비록 다른 방식이지만요.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민수가 잠시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윤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계모가 당신이 정말로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고 암시했을 때 무슨 뜻이었을까요? 윤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경의 사무실에서 그날 이후로 그녀가 생각하기를 피해왔던 질문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워요. 만약 내가 항상 믿어왔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떡하죠? 민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부드럽게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이해와 지지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함께 맞설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일에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윤지는 그들의 맞잡은 손을 바라보았고 농장에 온 이후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강제된 결혼이 예상치 못한 동맹으로 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김저택에서 미경은 사무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레드 와인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진행 중이었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윤지를 과소평가한 적이 있었고 그런 실수를 다시 저지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농장을 감시해. 그녀는 서두 없이 명령했습니다. 윤지와 그 농부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논의했던 서류들을 준비해. 곧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할 때가 올 거야. 전화를 끊으며 미경은 벽에 걸린 고인이 된 남편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중한 입양딸이 내 것을 빼앗아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미경은 잔을 들어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장에서의 날들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어갔습니다. 여름이 가을로 바뀌어가면서 윤지는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고문처럼 여겨졌던 긴 노동의 날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호화로운 삶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10월의 어느 서늘한 아침, 윤지는 여느 때처럼 새벽녘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청바지와 플란넬 셔츠를 입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경멸했을 옷이었지만 이제는 그 편안함과 실용성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민수가 이미 깨어나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테이블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 괜찮으세요? 윤지가 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지 씨 내려오는 소리를 못 들었네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몇 가지 청구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윤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의 회피하는 대답에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민수가 숨기려 했던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양보했습니다. 윤지는 서류를 살펴보았고 읽어가면서 점점 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연체 통지서, 압류 위협, 그리고 지역은행에서 온 대출 거부 통지서였습니다. 민수 씨, 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윤지가 걱정과 좌절감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피곤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많은 변화에 적응해야 했잖아요. 게다가 이건 내 문제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지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문제는 이제 내 문제이기도 해요. 좋든 싫든 간에.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미안해요. 그저 이런 걱정들을 누군가와 나눠본 적이 없어서요.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민수를 자랑스럽지만 동정심 많은 사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평 없이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함께 나눠봐요. 윤지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우리가 정확히 무엇에 직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다음 1시간 동안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안 민수는 농장의 재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나쁜 수확과 농산물 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농장은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했고 공급업체들은 선불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는 주위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패턴을 보기 시작했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민수 씨, 그녀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다각화를 고려해 보셨나요? 전통적인 작물 외에 다른 것도 말이에요. 민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유기농 제품에 대해 읽어봤어요. 그런 종류의 제품에 대한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이익률도 훨씬 높아요. 민수는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우리가 수세대 동안 해온 일을 바꾸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윤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도 적응해야 해요. 게다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실험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토론하는 동안 태양은 하늘 높이 올라갔고 부엌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윤지와 민수는 대화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진정한 팀으로 함께 일하고 있었고 그들의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이 몇 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서로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 킬로미터 떨어진 호화로운 김저택에서 미경은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엄격한 모습의 변호사 정태훈과 함께 일련의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미경 씨? 태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경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차가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해요. 태훈 씨, 윤지는 그 비참한 농장에서 성숙해질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이제 그녀가 김기업을 절대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이해할 때예요. 태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김 회장님의 유언장을 무효화하기 위한 청원을 제출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윤지 씨가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할 만한 강력한 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훌륭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태훈 씨, 절대적인 비밀이 필요해요. 윤지가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도 이 일에 대해 알아서는 안 돼요. 태훈이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미경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저택의 넓은 정원을 내려다보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윤지의 아버지인 김재훈을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개인 비서로 일하던 야심찬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재훈은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였고 미경은 그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또는 적어도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미경은 재훈이 대표하는 권력과 부의 개념의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아내의 죽음 후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 미경은 사회적 지위를 올리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윤지였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소녀는 미경이 결코 재훈의 마음속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윤지가 자라면서 미경은 재훈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김제국 전체를 그의 사랑하는 딸에게 물려주려 계획하는지 보았습니다. 미경의 마음속에는 수년에 걸쳐 쓰라림과 질투심이 자라났습니다. 재훈이 갑자기 사망하고 윤지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남겼을 때 미경은 김 가문의 재산이 자신의 손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전화 소리가 그녀를 회상에서 끌어냈습니다. 민수의 농장 근처 마을에 있는 그녀의 정보원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윤지 씨와 민수 씨가 지역 농업 협동조합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새로운 재배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지가 비참해하고 있어야 했는데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의심의 기색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의붓딸을 과소평가한 것일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태훈이 내일 제출할 서류들로 윤지는 곧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김 가문의 재산도 농장도 아무것도 없이 말입니다. 내 작은 시골 모험을 즐기는 동안 즐겨 사랑하는 윤지야. 미경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내 세상이 무너질 테니까 농장으로 돌아가서. 미경의 술책을 모르는 채 윤지와 민수는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 보냈습니다. 그들은 농장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유기농 작물 실험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구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하늘이 오렌지색과 분홍색 빛으로 물들 때쯤 그들은 집 뒤편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전에 지치긴 했지만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알아요. 민수가 감사와 경외심이 섞인 표정으로 윤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왔을 때 이 농장의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고마워요, 윤지 씨.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줘서요. 윤지는 민수의 강렬한 시선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고맙습니다. 민수 씨, 절 참아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요. 이렇게 말하게 될 줄 몰랐지만 여기 있어서 기뻐요.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둘 사이에 조용한 이해가 흘렀습니다. 그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윤지는 숨을 멈추고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은 차량이 다가오는 소리에 의해 깨졌습니다. 둘 다 빠르게 몸을 떼어내며 마치 부모에게 들킨 10대처럼 행동했습니다. 누군가 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윤지가 흥분된 숨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들은 검은색 고급차가 입구 앞에 멈추는 것을 보며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윤지는 차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경 김은 디자이너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그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윤지, 사랑하는 아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아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 계모에게 인사도 안 하겠니? 윤지는 한 발 앞으로 나섰고 본능적으로 미경과 민수 사이에 섰습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미경 씨? 미경의 미소가 더 넓어졌고 윤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이야, 널 키운 여자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게 맞니? 특히 내가 이렇게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는데 말이야. 윤지는 민수의 손이 그녀의 등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한 지지의 표시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곧게 펴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결의로 미경을 마주 보았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그녀는 내면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윤지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네,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아이야. 그리고 네의 미래에 대해서도.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면서 붉은 빛이 장면을 비추는 동안 윤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봉투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것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경의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너무나 무거워서 거의 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지는 계모의 손에 들린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녀는 마침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계산된 것이었고 그녀의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이야.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결국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렇지? 윤지는 등 뒤에서 민수의 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조용한 상기였습니다. 그녀는 몸을 곧게 폈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결의로 미경을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이 할 말이 뭐든 간에 미경 씨, 여기서 지금 말씀하세요. 윤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느껴지는 것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미경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녀의 미소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지, 사랑하는 아이야. 항상 그렇게 조급했지. 그녀는 봉투를 열고 일련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알아? 난 항상 네가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어. 그 이유가 아주 좋은 게 있었더라고. 윤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미경은 그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넌 입양아야 윤지, 내 아버지가 네가 아기였을 때 고아원에서 데려왔어. 이건 입양 서류야. 윤지 주변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고 미경이 방금 말한 내용을 확인하는 단어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는 유머가 없었습니다. 오, 하지만 사실이야. 사랑하는 아이야.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야. 알다시피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입양된 자녀는 유언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 생물학적 자녀와 같은 상속권을 가지지 않아. 그리고 추측해봐, 네 아버지는 그 작은 세부사항을 잊어버렸더라고. 윤지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올렸고 충격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경 씨? 내 말은 사랑하는 윤지야, 네가 김 가문의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다는 거야. 모든 것, 회사들, 부동산, 모든 게 이제 내 것이라는 거지. 민수가 한 발 앞으로 나와 윤지 옆에 섰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김 회장님은 윤지를 사랑하셨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분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미경은 민수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아기로 빛났습니다. 아, 용감한 농부가 구조에 나섰군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은 법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재훈의 유언장을 무효화하는 청원을 제출했어요. 몇 주 안에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내 것이 될 거예요.
윤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그녀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미경 씨? 윤지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지금이에요? 왜 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미경이 다가와 그녀의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넌 나에게 장애물에 불과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해도 재훈의 마음속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였지. 하지만 이제 마침내 내가 받아 마땅한 모든 것을 갖게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미경은 돌아서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랑스러운 작은 농장의 담보대출, 이제 그것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일주일 안에 비워주세요, 안녕히. 사랑하는 사람들. 미경의 차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떠나갔고 뒤에는 2개의 산산조각 난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윤지는 민수의 팀에 무너져 내렸고 마침내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그녀를 안고 있었고 그의 마음도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감정과 광란의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윤지와 민수는 미경의 행동에 대항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들은 변호사와 상담하고 오래된 서류를 검토하고 미경의 청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문이 닫히고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마다 윤지는 자신의 일부가 죽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의 폭로는 그녀의 정체성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고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은 그녀를 표류하는 듯한 느낌으로 남겼습니다. 어느 날 밤 윤지가 뒤뜰 현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민수가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그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주었습니다. 알아요, 윤지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미경이 날 싫어한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엮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윤지 씨.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윤지는 그를 바라보았고 작은 슬픈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도와주셨어요, 민수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잠시 동안 그들 주변의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만났고 그 키스는 이해와 위안,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이기를 두려워하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윤지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이든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약속해요. 한편 김저택에서 미경은 임박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곧 공식적으로 그녀의 것이 될 호화로운 소유물들에 둘러싸여 그녀는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축하는 전화 한 통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 태훈이었습니다. 미경 씨, 태훈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경은 그녀의 도취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문제요? 누군가가 우리의 유언장 무효화 청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 회장님이 윤지 씨의 입양 상태와 상관없이 그녀가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미경은 혈관 속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요? 그녀가 요구했습니다. 누가 감히 내 길을 막으려 하는 거죠?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태훈이 대답했습니다. 이은주입니다. 김 회장님의 전 비서요. 미경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은주 수년간 듣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미경이 오래전에 방정식에서 제거했다고 믿었던 여자였습니다. 불가능해. 미경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럴 수 없어.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미경 씨, 태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은주 씨가
유언장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우리 모두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미경은 그녀 주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모든 주의 깊은 계획, 수년간의 조작과 속임수가 폭로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를 찾아 미경이 태훈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찾아서 절대로 말할 수 없게 만들어 전화를 끊으며 미경은 벽난로 위에 걸린 김재훈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녀의 범죄가 밝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것을 빼앗아가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맹렬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이든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은주는 자신이 막 폭풍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년간의 침묵과 죄책감 끝에 그녀는 마침내 진실의 결과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가 왔어요, 재훈 씨. 그녀가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모든 진실을 알 때가 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운명의 실들이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는 갑자기 낯설어 보이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모든 확률을 뚫고 사랑하게 된 여자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경은 그녀의 거짓말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고 아무도 그것이 가져올 폭로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흐리고 비 오는 날씨로 밝아왔습니다. 마치 하늘도 다가오는 감정의 격동을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윤지는 농장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은 또 다른 밤의 눈물과 불안한 꿈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서 민수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의 팔은 보호하듯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온갖 혼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았는지, 이 평화의 순간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그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윤지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준비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양 사실 공개, 미경의 배신,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잃을 위기, 모든 것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워 보였습니다.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끌어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윤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방문객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른 아침에는 말입니다. 그녀의 놀라움으로 택시에서 나오는 것은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우아한 자세를 한 여성은 향수에 젖은 듯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 후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윤지는 여성이 노크할 기회를 주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윤지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내 어머니를 꼭 닮았어. 윤지는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어떻게 제 어머니를 아세요? 여성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은주예요. 난 오랫동안 네 아버지의 비서로 일했어. 그리고 난 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러 왔단다. 그 순간 민수가 윤지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목소리에 놀라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고 윤지의 어깨에 보호하듯 손을 올렸습니다.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은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믿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네요. 한편 김저택에서 미경은 자신의 사무실을 미친 듯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은주를 찾아 그녀가 윤지에게 도달하기 전에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그녀를 찾지 못한 거죠? 그녀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노파예요, 세상에. 전화기 너머로 태훈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경 씨 도시의 모든 호텔을 확인했지만 그녀의 흔적이 없습니다. 미경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배 다가가 위스키 한 잔을 따랐고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에 깊은 계획, 수년간의 조작과 속임수가 모두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으로 돌아가서 윤지와 민수 그리고 은주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게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편지들, 문서들, 사진들. 네 아버지가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를 원했다는 증거야. 윤지야, 네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상관없이. 윤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왜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왜 지금까지 기다리셨어요?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얼굴에 죄책감이 역력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미경, 그녀는 위험한 여자예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가 나를 위협했어요. 내가 입을 열면 날 파멸시키겠다고 했죠. 그리고 난 그녀를 믿었어요. 민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난 죽어가고 있어요. 은주가 단순히 말했습니다. 암이에요. 의사들은 나에게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난 이 비밀들을 가지고 무덤에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윤지는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읽을수록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들이 있었고 그 편지들은 그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속권을 명확히 밝히는 법률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윤지의 심장을 먹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은주는 엄숙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이에요. 윤지와 미경은 당신의 유산을 빼앗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당신 아버지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요. 민수가 숨을 들이켰고 윤지가 들고 있는 서류를 읽기 위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의료 보고서, 실험실 결과였고 모두 김재훈이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독살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그를 독살하고 있었어요. 은주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마지막 즈음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나에게 비밀리에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기 전에 그는 떠나셨어요. 윤지는 갑자기 일어섰고 그녀 뒤의 의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찰에 가져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민수도 그녀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들은 여러 대의 검은색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경이에요, 윤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은주 씨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냈나 봐요. 은주가 일어섰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연했습니다. 가세요. 그녀가 윤지에게 말했습니다. 서류를 경찰에 가져가요. 난 여기서 그들을 막을게요. 안 돼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혼자 그들과 맞서게 두지 않을 거예요.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강해요. 우리는 이것을 가족으로서 함께 맞설 거예요. 차들이 집 앞에 멈추는 동안 윤지와 민수 그리고 은주는 최후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미경이 첫 번째 차에서 내렸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 그녀가 은주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배신자, 어떻게 감히 내 일에 간섭하는 거야? 윤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섰고 미경과 은주 사이에 섰습니다. 끝났어요, 미경 씨. 우리는 진실을 알아요, 모든 것을요. 미경이 웃었고 그 소리에는 유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건데? 사랑하는 아이야. 경찰에 뛰어갈 거야. 그들이 너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 난 미경 김이야. 나는 인맥과 권력이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틀렸어요. 민수가 윤지와 함께 말했습니다.
그녀는 윤지김이에요. 김재훈의 진정한 상속인이죠.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모든 범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차들이 지평선에 나타났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창백해졌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니, 이럴 순 없어. 끝났어요, 미경씨. 윤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를 때예요. 경찰이 도착하고 미경이 체포되는 동안 윤지는 민수와 은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평화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고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그녀의 눈을 채웠습니다. 두 분 모두요, 제 곁에 있어 주시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셔서요. 민수가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윤지, 당신을 사랑해요. 윤지는 그를 바라보았고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민수. 그리고 이제 제 집이 저택이나 재산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제 집은 당신이에요. 이 농장이고 우리가 함께 만든 삶이에요. 은주는 애정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윤지, 넌 역경을 우아함과 힘으로 극복했어. 넌 진정으로 그의 딸이야.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비치기 시작하며 비를 걷어내는 동안 윤지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랑과 진실 그리고 밝은 미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장이었습니다. 1년 후 김정 농장은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와 민수는 농장을 윤지의 재무 지식과 민수의 현장 경험을 활용한 번영하는 유기농업 사업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윤지의 소유가 된 김 가문의 재산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가족 농장들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녀의 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아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고 마침내 그녀의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은주는 비록 병으로 쇠약해졌지만 그녀가 재회시키는 데 도움을 준 가족의 사랑과 애정에 둘러싸여 마지막 몇 달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한때 그들의 첫 키스를 나눴던 바로 그 나무 아래에서 윤지와 민수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선택한 가족이 된 농장 일꾼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면서 하늘을 금빛과 장밋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윤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과 인내의 의미를 가르쳐준 민수를, 그녀의 진정한 집이 된 농장을, 그리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밝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꺼려하던 상속인이었던 윤지김은 이제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